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 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 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대한국민들을 존경합니다.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삶에서 녹여내고 실천해온 국민들이었습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은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서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가 그날 밤 계엄 발표를 보자마자 냈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대표로서 지지자들과 동료들의 마음을 담아서 공식적으로 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로 되돌아가 봅시다. 민주당의 폭거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저버리고 오직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이 나라 국민들께서 지켜낸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회복됐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더 나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는 부활했고 대통령실 앞에 집회는 더 어려워졌고 실세 측근 비서관은 국회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자기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 인사에 개입하고 검찰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정적을 공격하라고 경찰을 사주하고 대장동 공범들을 재벌 만들어줬습니다. 헌법 존중 TF라는 어이없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11.5 주거 재앙 조치로 자기 의지대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려는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갑시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람은 지나가고 잊혀지지만 국가와 공동체는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성찰하고 다시 용기 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 용기만이 그 전진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싸워야 한다, 잘 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왜,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입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해방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난 몇 달간 민심 경청 과정에서 보았던 평범하지만 거저 얻을 수 없는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여기는 민주주의, 세계 초강대국이 수천억 달러 지원을 강권할 정도의 강한 경제,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기만 한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상식적인 시민들이 뭉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상처 입은 보수 지지자들께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게 온 힘으로 만든 정권이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낸 대한민국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절반 그 이상을 바치고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고 한 5개 정도만 받겠습니다. 계엄에 관련해서만. 예.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안녕하세요. 사과라고는 하는데 메시지가 사과라고 보기 좀 어려운 메시지들만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 소속된 다수 정치인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상식적인 시민들은 이미 국민들께 사과하는 마음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이 사과를 받을 분들은 국민입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들 때 사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들께서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어요? 예. 예. 이전에 개혁 이후에 탄핵보다 직직해지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 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최소한의 상처를 입으면서 난국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죠. 다만 그 시도는 전적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한 시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 또 없어요? 너무 추우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또 없으신가요? 예, 더 없으세요? 아, 예. 개혁 관련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쨌든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시작됐는데
미래로 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개헌 관련해서 다른 질문. 예. 네.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는지 우리가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정의에 맞는 것도 있지만 계엄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지 못하면 민주당의 폭거가 계속될 것이고 누구도 이 폭거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왜곡죄를 만들고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차라리 돈을 받아먹으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일상을 덜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반성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상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하나 더. 마지막. 저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고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정말로 국민의 도구와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